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장점인이 사망했네요. 네, 96세 네. 어제 사망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백혈병 합병증이라고 네. 그렇게 신화통신이 전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중국 고속 성장을 네. 이끈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그 170이 중국이기 때문에 제2의 태난문 사태 뭐 아니냐 하는 건데 그 태난문 사태 때 그 자오지앙이 실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당시에 덩샤오평이 발탁을 해서 네. 당 총서기가 됐고 한 15년 정도 집권을 했죠. 네. 아주 뭐 탄탄하게 그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덩샤오평의 그 개혁 개방하고 이른바 도강양회 숨긴 채 실력을 키운다. 이제는 네. 그게 아니죠. 이제는 실력을 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도 나름대로 그 뭐냐면 네.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네.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장점인 그 집권 기간에 중국의 GDP가 한 7배 정도 네. 이렇게 확대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그다음에 세계 무역기구 가입 그다음에 홍콩하고 마카오 돌려받은 거 이런 그 네. 대외 업적이 있죠. 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 탄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속 정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빈부격차가 좀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 네. 시진핑도 지금 그걸 뭐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것도 이 장점인의 어떤가 남김이 있는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네. 이 사람의 그 대표 사상은 이른바 3개 대표 이론입니다. 사회주의에서 배척받는 자본가 계급을 끌어안는다는 건데 2002년 16차 당대회 때 공산당 당원에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정치 중심에 있을 때는 이런 업적 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은퇴 후에도 활동들을 좀 했나요? 이른바 장점인이 그 상하이 출신의 그 정재계 인맥 여기 원로죠.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도 뭐 정계에 깊숙이 개입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후임자를 좀 견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 상하이방이 들리는 얘기는 정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 상당히 뭐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외부 공식 활동은 뭐 2019년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에 등장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지난달 그 20차 당대회 때 주석단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참석하지 네. 않았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관측통들 얘기가 장점인이 물론 그동안에 현실 정치에 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장점인 사망이 시진핑 원톱 체제에 더 힘을 줄 것 같다. 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장점인의 그 북한 대북 기조가 어땠었죠? 이게 지금 그 이른바 선냉후원 처음에는 냉랭했다가 나중에는 좀 풀어졌다는 건데요. 아, 예.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있었죠. 네. 그거를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외교부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제 김일성이었죠. 그때.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막 발끈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중국 정상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 예. 위원장 때도 초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 그때 92년, 94년 그렇죠. 이때가 장점인 때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이 많이 어려워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를 겪었죠. 네. 예. 그리고 또 동유럽 사회주의가 그때 막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다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김정일이 2001년 1월이죠. 중국을 다시 방문해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GM 공장까지 가서 보고 네. 이제 그때 장점인이 봐라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네. 권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북중 관계가 좀 많이 풀어졌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점인이 그 북한 관계에 대해서 남긴 그 어록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2001년 9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한테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설린 우호 관계 속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중국에서는 16자 방침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후 후임자인 후진타오 우리가 지금의 시진핑에 의해서도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중국이 내세우는 원칙으로 굳어졌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장점인의 사망에 대해서 외신들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일단 성장을 중국의 그 고속 성장을 이뤘다는 점 평가를 합니다.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네. 엇갈립니다. 네. AP는 태난문 사태 이후에 중국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했고 개혁으로 10년간 폭발 성장을 이뤘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 반면에 외부에는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국내 반대 여론은 아주 뭐 가차없이 짓밟았다 했고요. 뉴욕 타임스는 약간 좀 이 장점인의 어떤 인물도 평가를 했습니다. 대개 중국 지도자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외모는 상당히 퍽퍽한데 그 아주 좀 수다스러운 인물로 이렇게 예, 많은, 좀 기억이 나는 예, 것 같습니다. 평가가 예, 되고 그리고 예. 뭐 링컨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거침없이 예, 하고 그다음에 예. 할리우드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다음에 예. 18번이 러브 미 텐더. 그래서 기분 좋으면 뭐 흥얼흥얼하고 됐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는 장점인이 차별화된 공산주의자였다. 네. 그런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뭐 장점인이 어쨌든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AFP는 이제 고인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밀레니엄에 이르기까지 네. 변혁 시기에 중국을 이끌었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天安문 사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시작된 와중에 사망했다. 네. 그러면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에 반발한 백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네. 중국 지역을 조금 좀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중국의 그 시위 발생, 뭐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은 이제 조금 안정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조금 좀 불안하죠. 예. 지금 중국 당국이 뭐 지금 굉장히 뭐 그냥 압박을 세게 강하게,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께 밤에 광둥성 광저우에서 또 시위가 일어난 걸로 네.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몇 개 떴는데 광저우 하이주구에서 주민들이 막 경찰하고 막 충돌을 네. 해가지고 최루탄까지 쐈다는 겁니다. 네. 체포도 막 되고 했는데 여기는 그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지역이고 특히 섬유 산업 네.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장저우 예. 지역은 뭐 봉쇄 해제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데 광저우에서는 뭐 아직도 뭐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은 네네.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지난 월요일에 그 저장성 항저우 시위 때 네. 그 시위대가 이렇게 동원한 차량에서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테마송이 있죠. 민중의 노래. 예. 이게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든지 이렇게 막 그냥 평명 뭐 이런 시위할 때 이 노래를 많이 틀거든요. 네. 그래서 외신들이天安문 사태를 연장시킨다. 뭐 이렇게 자꾸 조금 부추깁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지 홍콩 그 보안 장관이 어제 기자들한테 네. 홍콩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아주 노골적인 신중 네. 노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르무치 화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색깔혁명 신호다. 아주 네. 딱 그냥 좋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고도로 조직된 거다. 그리고 네. 대학하고 거리에서 선동의 기회를 삼으려는 자들이 있는 걸 우리가 목격했다. 딱 선을 걷는데 글쎄요. 그렇네요. 홍콩이 진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글쎄 홍콩이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험악하게 나오면은 반대쪽에 서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중국의 그 정부 편을 드는 홍콩 하면 우산혁명 생각이 나서 네. 이제는 뭐 색깔혁명으로 이렇게 예. 덮으려 그러는 것 참 같습니다. 변화가 뭐 몇 년 사이에 엄청납니다. 또 뭐 이 와중에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예. 중국에 보니까 상하이 전광문구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그 문구 체인점인데 예. 뭐 그 중국 전역에 한 8만 개 이상의 소매점이 네. 있다는데요. 이 회사가 백지 시위를 막기 위해서 A4 용지 판매를 중단한다는 성명이 SNS에 돌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회사 지금까지 지켰는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주가가 한때 한 3% 빠졌다는데 회사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즉각 성명을 내고 생산과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성명을 발표했다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이거 A4 용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없으면 백지 시위를 못 하니까. 중국 갈 때는 A4 용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근데 새로운 A4가 없다고 못할까요? 뭐 이면지도 아니 뭐 그런 생각이 예, 잠깐 예. 들기는 하네요. 중국 백지 시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미국이 이 중국 백지 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좀 다르다 뉘앙스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글쎄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란 시위 그전에 신장 우이구르 뭐 이런 거 할 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지금 CNN 등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최근에 이런 거 중국 이 시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뭐 표현 자유는 뭐 보호돼야 한다.
그다음에 중국의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만 지금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공화당 쪽에서 비겁하다. 예. 이란은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네. 하는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카오비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전략소통관이 어제 화상 브리핑에서 네. 그렇지 않다. 평화적 시위권을 일관되게 지원해왔고 뭐 다른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도 똑같이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소식통들 관측통들 얘기는 미국이 확실히 좀 신중한 것 같다. 뭐냐면은 지난번 G20 때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 회동 해가지고 물론 뭐 티격태격했지만 소통합시다 해가지고 채널을 일단 열었는데 어렵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걸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아직까지 시위가 좀 큰 규모도 아니고 네. 괜히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뭔가 좀 이렇게 단정을 했다가 괜히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막 그냥 몇만 명이 모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이 막 그냥 탄압을 세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백악관이 아마 그러지 않을 거다 하는데 일단은 계산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막 나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들입니다. 네, 네. 금융시장은 이런 태도를 좋아하고 있지만 이 하원 의원이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화당 건 참 하원이 그랬죠. 조금 뭐 근데 뭐 눈에 외교에 보이네요. 비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네요. 다음 얘기 좀 가볼까요? 네, 그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뭐 노조 파업이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뭐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철도 파업 네. 우려가 계속 이어져 네, 왔습니다. 네. 지난 9월부터. 네. 지난 9월에 백악관이 노사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잠정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철도 노조가 한 12개가 되는데 네. 다수는 거기 그 노조원 투표로 승인을 했는데 네. 한 큰 노조 한 두서너 개가 끝까지 버티는 모양입니다. 무슨 뭐 예. 유급 병가 시스템 같은 네. 거 뭐 추가해라 하는 모양인데 물론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뭐 여러 가지 다르죠. 다른 예, 상황이지만 예. 일단 미국은 이게 이제 의회가 그 어떤 주요 기간 산업에 관한 이런 거에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 외신이 전했는데 미국 하원이 백악관 중재가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철도 파업에 개입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도록 하는 그 법안을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그렇죠. 얘기인 거죠. 통과시킨 네. 하원에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런 돌파구를 마련을 했는데 네. 문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게 통과돼야 하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유급병가 네. 그 조항을 추가하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 의회가 또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네. 아직은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지 굉장히 청신호라는 겁니다. 네. 네. 그 사실 아시다시피 하원은 지금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죠. 네. 황의회 네. 지금 의회에서. 근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저께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이건 이제 하원 표결 전이죠. 네. 기자들한테 민주당이 노조 파업권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철도 파업은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 펠로시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만약에 파업이 강행되면은 첫 2주 사이에 많게는 한 76만 5천 명 정도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터도 철도 파업 때문에 물류 대란이 뭐 심각할 거라고 지적을 네. 했습니다. 미국 화물 운송 물량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스톱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뭐 인프레 지금 조금 주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이건 심각해서 하루에 한 20억 달러 정도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또 집계를 했습니다. 네. 공화당도 그래서 그런지 일찌감치 우리도 민주당 그렇게 표결이 나오면은 우리도 뭐 지지하겠다는 식의 그 시사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물류가 좀 원활하게 네. 안 되면서 휘발유 품절 사태 뭐 이런 것도 이례적으로 좀 있고 이런데 미국도 보면은 뭐 기술 공급 기업들이 물류가 막히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좀 대책들이 있나요? 예, CNBC 보도인데요. 그저께 네. 보도입니다. 네. 이런 IT 제품 공급하는 기업들이 IT 제품은 이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철도가 아니고 트럭 쪽으로다가 운송을 바꾸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항구에 하역되는 그 수입 컨테이너가 최근에 조금 좀 주춤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럭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DHL 관계자 얘기인데 하지만
만약에 철도 파업이 될 경우는 이건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하고 미국 시스템은 다르지만 네, 네, 그렇죠. 어쨌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그 기간 산업에 의한 어떤 이런 거 정부 개입 같은 게 있다는 게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도 민주당은 비교적 그 노조 쪽에 좀 아니 노도가 아주 탄탄한 지지 기반이죠. 예, 아까도 기반인데도. 펠로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우리는 그런데도. 파업권을 물론 지지한다. 예. 하지만 이 경우는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외를 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이름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네. 일단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거는 말한 상태인데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마한다고 해놓고 네. 한 일주일 있다가 말하고 있는 그 호합한 자기 저 집에서 미국의 그 인종 차별주의자 반유태주의자 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보란 듯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대단합니다. 이거 후폭풍을 예상을 했을 텐데 예. 후폭풍이 물론 뭐 비난이 많았죠. 네. 근데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특히 그저께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이 사람은 상원 1인자인데 네.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인사는 미국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네요. 그냥 딱 그냥 당신은 대통령 후보 안 돼 하고 네. 아주 그냥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사람뿐만 아니고요. 네. 마이크 펜스도 부통령 했지 네. 않습니까? 네. 트럼프 네. 정부 때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정말 저건 나쁜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사과해라.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아칸소 주지사 이제 공화당 사람인데 이 사람도 차기 대선 그 경선 출마를 검토 중인 모양인데 똑같은 얘기.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트럼프하고 이미 그 경선에서 붙었던 네. 밋 롬니 뭐 이런 사람들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속속 가세를 해서 지금 미국 언론은 공화당에서 확실하게 지금 이제 버리는 쪽으로 더 간다. 글쎄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글쎄 바보가 예, 아닌데 이걸 일부러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건지. 아주 예. 탄탄한 지지층을 아주 확고하게 하려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전략인지 예.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는 가라하는 건지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 거 확실히 지키려고 하는 트럼프가 거예요. 예. 그렇죠 바보가 아닐 텐데 예, 예. 예. 그렇네요. 우리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중국과 일본의 우주 계획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아유, 우주 계획 얘기 나오면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냥 미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 계속 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이제 그냥 이제 우리도 뭐 할 예. 거야 했는데 그 동안에 뭐 그래 니들이 이거 해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근데 단계까지 기술적으로야 왔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그 선저 15 이게 이제 그 중국은 이미 우주 정거장 텐궁이라는 게 네. 그게 이제 하늘의 궁전이라는 천궁. 게, 예, 천궁이죠. 그게 예, 이제 예. 떠 있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게 하나하나 이제 완공시키는 예, 예, 단계인데 이게 가서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발사돼서 이제 가서 도킹을 했고 네. 세 명이 가서 이제 교체를 하고 네. 이 세 사람이 타고 6개월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매년 유인 우주선, 화물 우주선 2대씩을 발사해가지고 계속 이 활동을 지원을 네. 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지금 자기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첫 달 착륙선이 이게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쯤 플로리다에서 발사가 된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와이를 체크했는데 아직 기사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발사가 뭐 안 기상 되네. 때문에 네. 안 된 예. 건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네. 그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그 미국의 그 달 탐사 계획에 일본도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네. 착륙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달 착륙을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지금 뭐 좀 늦었지만 예. 조금 뒤에서 바짝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진짜 세계 곳곳이 우주를 향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뭐 그렇죠. 윤 대통령이 뭐 우주 맞아요. 뭐 우주청. 개발, 뭐 네. 화성 얘기도 나왔었죠. 예. 그동안은 러시아와 미국의 동무대였는데 아시아가 이제 거기 쫓아들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못할 게 없으니까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연극도 쓰이잖아요. 있고 네. 영화도 있고 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가스라이팅 이게 예. 참 네. 흑백이었는데 예. 그 남편이 대단한 부인을 거죠. 예. 부인을 속이는 거죠. 예. 이제 예전에 이제 가스 이렇게 켰으니까 네. 그러니까 꺼졌다고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못 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미국의 그 미리엄 웹스터가 매년 이제 올해의 단어를 뽑는데 여기 올해의 단어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됐죠? 글쎄요. 예, 이게 오래된 건데. 예, 가스라이팅 그런데 지금 이제 하면은. 그쪽 그 미리엄 웹스터 쪽 관계자 얘기가 이 뜻이요. 원래는 연극 내용도 그렇고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게 원래 뜻인데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미리엄 웹스터 관계자 얘기는 최근에 와서는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게 좀 뜻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이게 둔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밀리엄 웹스터 에디터 얘기는 지금의 그 가스라이팅 의미가 거짓말을 멋지게 표현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어쨌든 좀 이게 바뀌었나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렇죠. 선정을 했다. 어. 이런.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으로 생명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게 이 사람 네네. 설명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배우고 그랬을 때 이제 듣고 이해했을 때 야, 내가 누군가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항상 조심했는데 혹은 묘하게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남한테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내가 남한테 하는 것보다 남한테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엄 웹스터가 이제 올해의 단어는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그거 네. 말고도 여러 개 단어가 이제 또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뽑힌 게 이렇게 했는데 네. 오미크론 이 네. 올해 그 주요 많이 언급됐다. 네.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그 올해의 단어가 팬데믹이었고 네. 지난해에는 백신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럼 올해 건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아니 올해 거는 이제 정해졌는데 네. 올해의 단어는 가스라이팅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2, 3, 2 순으로 해서 거기 그렇군요. 오미크론이 들어갔다는 오미크론. 겁니다. 네. 네. 야, 대단하네. 어떻게 가스라이팅 1등이 오미크론 1등 같은데. 글쎄요. 그만큼 세상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해졌다는 예.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단어인데 새롭게 예, 또 생명력을 예.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요 뉴스 좀 짧게 가볼까요? 정신 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뉴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난 1월이었죠. 네. 그 뉴욕 타임스퀘어 그 근처 지하철역에서 그 60대 노숙자가 그 아시아계 여성을 밀어가지고 죽게 네, 한 그건 난리 났었잖아요. 묵지마 범죄이 예, 많이 예. 나지. 기억납니다. 지금 뉴욕 시장이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규정은 이제 이를테면 노숙자가 좀 이상해도 그 사람이 실제 무슨 범죄를 하지 않는 한은 손을 못 대게 돼 있고 입원을 했다가도 조금만 증상이 나아지면 이제 나가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야, 저 사람 이상하다면 무조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다는 겁니다. 바꾼다. 예. 바꾼 건 그래서 이제 아니고요. 예. 시장 얘기는 내년에 그렇게 이제 입법도 한다는 겁니다. 네. 시장 얘기는 이거는 도덕적인 의무다.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저런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하면 이게 안 된다 하는데 인권단체들은 그건 너무 심하다. 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실패했다 그렇게 하는 얘기했죠.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만큼 그 뉴욕 같은 경우는 그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네. 예, 그 시민의 안전과 노숙자의 그 그렇죠. 인권. 어떤 균형 예. 그런 그 어떤 네. 그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권을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예. 쪽이었다면 이제는 안전, 시민 그러니까 안전 쪽을. 그 이 뉴욕 시장의 네. 그런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방법론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또 뭐 미국 안에서도 지역별로도 많이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부 쪽은 약간 안전에, 그다음에 서부 쪽은 약간 인권에. 그럼 미국에 지금 예. 총기 범죄가 많아도 저렇게 그렇죠. 미국 총기 소지에 예. 대해서 저렇게 물론 뭐 총기 업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미국이라는 사회가 원래 그 서부 시대부터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기 소지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해석도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데 네. 이것도 약간 그런 성격을 갖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네요. 오늘 아주 패션이 아주 근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잡스가 떠오릅니다. 네, 손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